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0.53% 하락을 했습니다. 3,009.5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0.87% 하락을 했지만 천선 겨우 지켜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오늘 매수세 보였던 날인데요. 3,400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오늘은 팔자세 보인 가운데 외국인 2,481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1,145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개인이 1,352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 보였습니다. 700억 가까운 물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135억 원 물량 덜어냈네요.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함께하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856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유로스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뭘 감사한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파란불이라서 많이 오실 수 없는데 오늘 이렇게 또 빅재미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인사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갑심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초보 주식왕님께서 안녕하세요 우리 스타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LG 생활건강 주주님께서는 바로 종목 고민을 또 남겨주셨네요. 네,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순서대로 종목 고민 이따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영덕님도 오늘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목 고민을 남겨주신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초보 주식왕님께서 방송 전에 이렇게 톡을 보내주셨네요. 네, 유로스타님 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왕의 한 줄 평, 코스피는 다시 조정 중인 중요한 시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중요한 시점, 어떤 시점이라는 뜻이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사상 최고점에 일단 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일단 현재 그 지난번 말했던 3,050선 일단 돌파 못하고 좀 조정 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저항을 주고 되돌릴 수 있는 반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나 다우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 이제 우리 증시는 좀 반영 좀 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만약 올라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해서 최소한 뭐 3,200선까지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여기서 저항을 주고 또 내려갈 것도 좀 생각을 그러니까 내려간다기보다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고점에서 맞고 살짝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된다면 이제 연말 산타 랠리로 그냥 한번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우리 증시는 조금 너무 약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구간을 일단 보여집니다. 네, 조정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황은 이미 조금 저항 주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일단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점 깨지지 않고 다시 좀 이렇게만 좀 해서 다시 반등 나온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 예. 네, 전문가님이 예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3060선이 저항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딱 그 3058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만약이라도 일단 미국 증시라도 계속 상승해 준다면 좀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아무래도 오늘 밤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서 일단 시청자님도 한 번씩 일단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다우 차트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따라 올라가줬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조금 밀리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 밤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까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네, 종목,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멘트주입니다. 도심 복합사업 본격화 소식 속에서요. 중국의 수급난 수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일 시멘트가 9%로 잘 갔고요. 고려 시멘트도 5% 상승했고 아시아 시멘트도 6.5% 상승한 가운데 중국의 수급난 수혜 동반 강세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의 일단 수급난도 그렇고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 또 오늘 강명 8구역 등 총 15만 가구 주택 공급 이렇게 뉴스가 떴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시멘트랑 주택 관련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일단 한일 시멘트 그리고 일단 아시아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이런 것들 일단 성신 양행 산표 시멘트 이런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관련주다 보니까 좀 상승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만약에 좀 오늘 저가만 좀 지켜준다면 한 번쯤 그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하나씩 좀 더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일 시멘트 살펴보셨고요. 다음 오늘 또 올렸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일 시멘트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한일 시멘트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 드렸듯이 영희와 네. 철수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아직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 16,900원대나 16,500원대를 유지해 준다면 아마도 일단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추가적인 반등 요인이 좀 만들어지면서 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요. 네, 아시아 시멘트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아시아 시멘트도 7%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시아 한번 시멘트도 일단 살펴보도록 비슷한 할게요. 상황인데요. 현재 12만 3천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W 패턴 일단 완성 지으면서 오늘 일단 급상승을 일단 했는데요. 이렇게 일단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아직 보시면 일단 골든 크로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급반등 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가 가격을 일단 유지한다면 한 번쯤 일단 골든 크로스 내면서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넘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반등 요소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까지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멘트 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도심 복합 사업 본격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광명시의 네. 이 8구역 등 이 15만 가구의 주택 공급 또 뉴스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중국에 또 수혜가 있었는데 보통은 대선 테마로 또 시즌에 오르는 종목 중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시멘트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설주랑 네네. 동일하게 이런 것도 거의 건설주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좀 돌파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데 네. 사실상 근데 계속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고 좀 쉽게는 일단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지금 좀 전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한일 시멘트라든가 아시아 시멘트, 네. 한일 현대 시멘트, 그다음에 성신양행, 산표 시멘트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 얘기하는 중에 뭐냐면 그래도 실적이 좀 좋은 것들을 일단 골라서 네, 정부에서 하더라도 실적이 네. 좀 좋은 것들만 일단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멘트 주 네네네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재무제표를 좀 네네네.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좀 실적 위주로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거의 일단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데 실적이 없으면 좀 아무래도 약하겠죠. 네.
이렇게 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멘트주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이 시멘트주 하니까 또 건설주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시멘트주와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대우건설은 3%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삼성물산도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도 1.18, 남광토건도 1.6, 태영건설 네. 남아토건 뭐 다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일단 이게 그 대선 관련주랑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순환 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일단 기대가 너무 많으면 일단 이렇게 할 수가 되는데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본다면 상황적으로 대비하면서 좀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좀 저가에 일단 매집을 해야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좀 네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떻게 입주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누군가 판다고 하면 기간이 일단 매도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기간 매도가 들어왔을 때는 건설주는 네. 특히나 기간 매도를 좀 유의하라라는 이야기시죠. 근데 건설주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도 다 모든 네네네. 종목에서도 네, 기간을 네. 유의하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멘트주와 건설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가이시스입니다. 사우디와 인공호흡기 라이선스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7.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100원에 종가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장중에 11,2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네요. 메가이시스 차트 한번 보시죠. 12시 부근께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낙폭을 좀 키워나간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8%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된 메가이시스. 사우디와 인공호흡기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사우디에서 부분 조립 생산 방식으로 인공호흡기를 일단 10년간 공급 계획하는 진행을 일단 하는 조건으로 일단 생산한 것 같은데요. 현재 네. 9,600원대, 9,700원대 하면 유지해 준다면 골든크로스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추가적으로 일단 시세를 뿜어내면서 13,000원이나 14,5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전망입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건 기간의 매수세가 좀 오늘 좀 꺾여서 약간 하루 이틀 좀 더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19,600원 정도 유지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9,600원이 지지 라인이었다라는 이 메가 CS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금 수납점 승인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의 종가 상황 4.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의 종가는 64,600원에 마무리가 된 카카오뱅크입니다. 장중에 65,2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온라인뱅크 최초로 이 국고금 수납점을 승인이 됐다는 소식에 강세인데 네. 그런데 한 4%밖에 안 올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전에도 일단 보신다면 네. 지난번에도 일단 우리가 그 필살기 시간에서 영유아 철수 사건을 일단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오늘 일단 이슈가 있었는데 네. 사실 오늘 좀 약간 좀 재밌게 말한다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6만 1,900원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일단 뉴스를 이걸 보고 터뜨린 건 아닌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선 다행히도 일단 현재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상승권에 가고 있지만 현재 올라가더라도 아무래도 일단 6만 9천 원과 7만 원대에서 한번 또 저항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선 아직도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셈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 잘 들은 가운데 네. 아직도 매수가 남아있다. 매수의 시기는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은 하지만 오늘 좀 하락세였거든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예스24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한세스24 홀딩스 전체적으로 한 1, 2%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와 같은 호재가 좀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뉴스는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일단 때 맞춰 뉴스를 좀 터트린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카카오뱅크에게는 일단 좀 호재가 된 것 같고 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횡보 중이라서 여차하면 한 번 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예스24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대신 일단 뭐 카카오가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던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가 저희가 이제 많이 노란 톡방에서 네. 많이 하는 종목인데 그나마 네. 이런 종목들이 조금 효자 종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카카오 같습니다. 게임즈 최근에 굉장히 잘 갔죠. 오늘의 종가 상황 궁금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네, 오늘도 조금 네. 오늘도 일단 3% 정도 올랐다가 오늘까지 이제 올랐군요. 약간 빠져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카카오 게임즈 그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익절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어저께부로 일단 노란톡방에서 어느 정도 일단 거의 입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못 가서 입절하는 게 아니라 안정권에서 어느 정도 챙기자 쪽으로 일단 가는 상황이라서. 네. 네. 정말 차트 분석가의 달인이신 이 유로스타님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또 지지 저항 라인 그리고 또 익절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알찬 강의 그리고 알찬 전략들 나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세세하게 차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7856을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LFP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네,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차도 LFP 배터리 탑재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코인테크가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25.95% 상승하면서 36,400원의 종가를 마무리가 됐고 장중에는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종가에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4%로 마감을 지었고 서진 오토모티브는 1.9% 장중에 급등을 하다가 차익 매물을 또 실현하는 느낌으로 빠져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일단 그래서 일단 이틀 전에 말이죠. 테슬라가 일단 13% 정도 일단 상승하면서 일단 국내 자동차 관련 종목도 일단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네. 일단 테슬라 관련 종목을 일단 저희가 두세 종목 일단 후보를 일단 노란 톡방에 일단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아쉽게도 일단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CIS 그리고 한농화성 그리고 파워넷 이렇게 있었고 네. 삼성 SDI는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무거워서 조금 많이 안 올라갈 거다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일단 선별을 하다가 좀 아쉽게도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IS랑 그리고 일단 한농화성을 일단 공략했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파워넷으로 일단 좀 시세가 올려서 노란톡방 시청자분께서 한 분 정도가 그래도 20몇 프로 정도 수익을 내셨다고 하셔갖고 네네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 자동차인데 88,000원, 87,000원짜리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이쪽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뭐 지금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네. 오전에 좀 올렸다가 오후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갔지만 아직도 일단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라오더라도 87,000원과 88,000원의 저항 시에는 좀 비중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9만 원까지 돌파된다면 연말까지 한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 한번 예상해봐도 될 것 같은 아무래도 현대차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 SDI에서도 새로운 배터리를 일단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그러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근데 아직은 일단 올 상승을 일단 많이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힘이 약하네요. 네, 테슬라 관련주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 관련주 중에서도 LFP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네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끌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5%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0.8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9%였고요. AD 테크놀로지 2.28, 동진 세미캠은 2.4%, 원익 IPS가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네요. 유난히 또 SK 하이닉스가 대장주로서 또 유난히 잘 갔습니다. 네. 네, 칩셋 미디어 또 갔고요. PSK도 3% 넘게, LOT 베큐움까지 3%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서 일단 주로 드리던 종목들이 일단 거의 그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관련주인데 오늘 일단 유난히 일단 눈에 띄게 말이죠.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테크윙 그리고 네페스 아크 그리고 일단 엘스 세미콘 뭐 이런 종목들이 진짜로 일단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아직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노란 톡방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 청산 자리를 좀 좋은 자리를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네. 신규 진입할 종목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아직 추가 상승할 사항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갈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유난히 잘 간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더 상승할 종목 좀 찝어주신다면 어떤 종목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 넣긴 넣었는데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오늘 외인과 기관이 일단 좀 쌍그리 매수를 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힌트를 준다면 일단 거기 좀 답이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일단 많이 좀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좀 그래도 저평가돼 있구나.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간에 여력이 많이 있구나. 빠졌었구나. 네네. 네. 그동안 좀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이제 지금 동반해서 일단 매수를 들어간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또 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번씩 봐준다면 충분히 뭐 이 반도체 종목을 좀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특히나 이제 매수세를 보고 그리고 또 미국 증시까지 다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더 어떤 종목이 잘 갈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알려주시죠. 또 친절하게 네네네. 진입가와 손절가, 목표가까지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네, 노란 톡방 참여하시면 전문가님의 손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바로 가능하신데요. 7856이라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85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요. 다음 코너는 종목 상담소 코너인데요.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전문가님은 3부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톡방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늘푸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위즈코프 설명 부탁드려요. 위즈코로나 출발과 함께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초보 주식왕님께서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김도훈님, 삼성에 가면 동진도 같이 감이라고 하면서 동진 세미캠에 대한 종목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김도훈님, 감사드리고요. 톡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치님께서도 해답은 항상 곁에 있어요. 감사해요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톡방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때 샀어야 됐을 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오가고 있고요. 전 카카오 카겜 탈출했어요라고 얘기하시면서 카카오 게임즈 입절하신 느낌의 이 초보 주식왕님 이 톡이 있는데 굉장히 부럽네요. 엑시트라는 이 이모티콘 저도 갖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주왕님께서 제 인증샷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왕님. 감사합니다. 출근했습니다, 넥서스님.
넥선스님 항상 출근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넥선스님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늘품님 들어오시면서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또 늘품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기아입니다. 매수가 86,50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기아 살펴보시죠. 네. 86,000원에 마무리가 된 기아입니다. 오늘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88,000원까지 매수가를 뛰어넘는 금액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조금 빠지면서 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LFP 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테슬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르기도 했던 올랐었는데 막판에 조금 빠지기도 했네요. 그래도 1% 상승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노란 톡방에서 이제 조금 시청자분께서 일단 물어보신 종목인데요. 아까 전에 또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내일도 만약에 일단 88,000원대에서 근처에서 만약에 저항을 준다면 현재의 비중 15%가 나에게 부담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일단 무조건 50% 정도 청산을 하시고 다시 일단 매수 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79,000원과 76,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때 그때 더 다시 비중을 담아서 만약에 일단 이걸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다 그랬을 때에는 뭐 내년까지 일단 계속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주면서 위로 올라가면 비중 축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일단 미리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9만 원까지만 올라가면 또 다시 추가로 돌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포지션이 어떤 생각으로 일단 진입하신 포지션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비중이 높다면 우선은 내일 87,000원과 88,000원 저항 시에는 일단 일절을 하자. 절반 정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홀딩하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에 대한 종목 고민 도와드렸습니다. 이 매수 진입 시점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알려주시면 더 친절한 상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5%의 현금 비중이 누군가에게는 가벼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거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금 보유 비중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알려주시면 전문가님이 더 섬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LG 생활건강입니다. 매수가 133만 5천 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LG 생활건강 오늘 110만 8,2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 121만 2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던 LG 생활건강인데요. 3%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네요.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 종목 네, 네네. 그냥 LG 생활건강 바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현재 상황에서는요 아직까지 일단 반등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지금 현재 10%니까 비중 10%니까요 우선 100만 원 초반까지 일단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일단 분할 매수를 좀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좀 10%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난번에 일단 보시다시피 107만 7천 원대 일단 지지하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시점 가까이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비중을 10% 추가할 거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서부터는 한 2% 정도나 3% 정도만 추가 비중을 담고 그다음 100만 원 초입에서 5% 정도 더 담아서 20% 정도 비중을 일단 담고 남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 더 이상은 추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다가 만약에 본절가 가까이에다가 50% 정도 비중을 걸어놓고 장기적으로 걸어놓았어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걸고 비중을 축소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가져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네, LG 생활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는 26,3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롯데케미칼 오늘 장 막판에 22,900원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1.2% 하락한 롯데케미칼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26,000원이라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26만 3천 원일까요? 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26만 3천 원일 것 뭐 같습니다. 네. 22만 6천 원 내지는 26만 3천 원 일단 볼게요. 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이 일단 20%니까 절대로 추가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비중을 추가해야 된다면 15만 원대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비중을 추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까 전에 LG 생활건강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포기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이 걸릴 뿐 일단 비중의 문제일 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절대로 추가하지 마시고 만약에 일단 올라간다면은 26만 원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네. 혹시나 올라간다면 28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저항시는 무조건 50% 정도 비중 줄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중을 추가한다면 15만 원대 근처에서만 비중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매수가는 47,5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노맨 컴퍼니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노맨 컴퍼니 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8,250원에 마무리가 된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런 회사들은 일단 보통 보면 일단 그 영업적인 일단 면을 본다면 영업이익이 일단 계속해서 일단 계속 축소되면서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나마 일단 다행인 건 기관이나 외인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남아 있는 재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일단 지금 현재 수급의 일단 흐름과 재무제표를 살짝 봤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비중이 20%라니까 추가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비중이 5%나 10% 정도면 한번 추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만 비중이 현재 너무 높고 그래서 일단 지금 올라가더라도 결정적으로 일단 5만 원과 5만 5천 원대에 한번 저항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H&M입니다. 매수가 42,0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26,650원입니다. 네. 오늘 0.9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H&M.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께서 많이 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H&M의 종목은 매일 한 번씩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맞아요. 전문가님도 자주 보시죠, H&M.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일 것 같아요. 초기에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들을 일단 많이 일단 이렇게 설명 들으신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많이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일단 노란톡방에서도 어저께인가 오늘 또 이제 질문을 많이 남겼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어저께도 이제 28,000원대 일단 매수를 해도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를 28,000원 이타시 손절만 잡을 수 있다면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보기에 일단 바닥 다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가 지하신 줄 알았더니 지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제 29,000원과 3만 원대는 저항으로 자리 잡았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만약 3만 원대 가까이 온다면 한 번쯤 그때 3만 원과 3만 3천 원대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물론 저항을 줬을 때 축소시키는 거고요. 그냥 돌파된다면 땡큐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차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추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죠. 신규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부터 이제 모아가는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네. 만약 사실상 29,000원, 28,000원 물려도 상관없는데 그 위에 물렸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게 역배율이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리 게임에서 힘들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는 괜찮지만 먼저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단 42,000원이니까 비중 10%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 내지 10% 정도. 네, 그래서 일단 담아서 평균 단가를 35,000원 정도나 34,000원 정도까지 좀 떨어뜨린 다음에 이 정도 오시면 비중을 확실히 확 줄여주는 쪽으로 일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네.
네, H&M에 대한 자세한 종목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코프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위즈코프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3.9%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2,66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위즈코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일단 지금 현재 잠깐 봤는데요. 우선 네. 지금 상황 보니까 잠깐만요. 네, 일단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주로 일단 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슈적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 오늘 당장 보니까 외인가 기관이 일단 이틀 동안 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일단 좀 개인이 받는 현상인데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점이 2,900원은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시면 8월 30일 그리고 일단 9월 9일 맞고 저항을 줬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관리를 받고 어쨌든 있구나. 주가를 좀 관리하는 기업 중에 네네네. 하나군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금 당장은 22,900원을 넘지 못한다면 최소한 2,400원이나 2,350원 정도까지는 눌림을 줄 수 있다.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모아간다면 2,000원까지 눌릴 것을 예상하면서 쌍바닥을 일단 패턴을 나중에 만들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 예상하면서 매집을 모아간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2,900원을 두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즈코프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상당 감사합니다를 남겨주고 계세요. 이 최님께서 지노맨 컴퍼니 상당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초보 주식왕님께서도 위즈코프 상담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신 가운데 추세선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세선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내 현금 비중, 그리고 또 진입 목적까지 자세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고고씨님께서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갑자기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걱정 마십시오. 전문가님께서 또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안 되나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나만 안 되나 님. 닉네임이 너무 재미있으신데요. 나만 안나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가운데 인사드릴게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리님께서 네페스요 10% 피는 눈물 나는 중이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네, 상담 접수되셨으니까 3부까지 기다려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역시 프로페셔널 시원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전 대선 시원 소주를 좋아합니다만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넘치시는 분이시네요. 네. 나만 안 되나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또리님께서 어디가 슬프네요 라고 남겨주시는 거 저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갑심님께서는 행복합니다. 상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전문가님이 굉장히 빠르게 또 상담을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밀린 상담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남겨주시면 3부까지 충분하게 시간이 10시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목 고민 중복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나도 종목 고민 있는데 라고 하시면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만 안 되나 투라고 아추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저도 안 돼요라고 안녕주식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이 안 돼라고 초보 주식왕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저도 안 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나만 안 되나님께서 이젠 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추님께서는 중복 가능요라고 남겨주셨는데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한 분이 다른 종목 또 남겨주시면 그것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종목을 올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2번 같은 종목 올려도 한 번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알려주십시오. 초보 주식왕님께서 차트의 달인 스타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대신 홍보를 해주시네요. 환영합니다라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굉장히 샤이한 저희 감사합니다, 진짜. 미로스타님께서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진짜. 네. 네, LG생활건강주주님께서도 이 이모티콘 가지고 계시네요. 안녕이라고. 요즘에 이 이모티콘이 굉장히 유행인가 봐요. 저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일제재입니다. 매수가는 5,92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4,380원이네요. 오늘 0.79% 하락하면서 마무리된 가운데 매수가는 5,920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국일제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5,900원이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한 번쯤 수익이 났다가 익절을 못하고 좀 머뭇거리다가 이탈되면서 일단 강력하게 일단 하락에 일단 좀 쏟아지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요, 이 종목은 아마도 일단 이제 추가까지는 일단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아마 4,500원 그리고 4,700원대에 회복하면 아마도 일단 골드크로스 날 거예요. 그때 조금 5% 정도 추가시켜갖고 그냥 본저가나 아마도 약간 5,500원 근처까지 오면 그때는 좀 차익 실을 저항 줄 때 그때는 그냥 올 청산하시고 조금 좀 다른 종목을 갈아타거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다시 좀 떨어질 때 사시든가. 지금은 일단 5,600원대, 5,900원대 그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라인이 상당히 좀 강력한 저항으로 일단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네, 국일제지 현재 저항선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거나 현재 그 라인, 가격 라인, 제시된 라인이 됐으면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진전기입니다. 매수가는 6,460원, 비중은 20%. 네, 매수가는 6,460원이네요. 비중은 20%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일진전기는 2.8% 하락을 했습니다. 5,78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막판에 더 좀 낙폭이 커진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재 비중을 일단 담을 만큼 담으셨네요. 지금 보시니까. 네. 이 종목이 현재 뭐 5,000원만 유지시켜준다면 한 번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지난번에 보시면 일단 6,300원이니까 시청자님께서 일단 아무래도 매수와 보유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다면 적어도 일단 70% 정도 가감하게 던져주고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면 차라리 5,000원대에 가감하게 일단 그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올라가면 좀 비중을 축소시키자. 50% 내지 70%까지 축소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진전기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NC소프트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종가 상황은 2.8% 하락을 한 가운데 62만 1,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리니지 게임이 또 새로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규 진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이고 계신 분들 또 신규 진입 계신 분들 두 분에 한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네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현재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도 일단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56만 원대 일단 매수 라인이 일단 접혀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일단 한번 저항받은 자리가 63만 8천 원, 63만 5천 원 여기거든요. 현재는 여기를 일단 넘지 못한다면 다시금 일단 조정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조정 준다고 하면 이날 보시면요. 10월 15일 날 일단 저점 근처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58만 원 초반대까지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 하면 여기서부터 일단 매수를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선 홀딩 중이라면 최소한 여기 56만 원 저점 깨질 때는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일단 생각하시면서 갈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차후 이제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일단 70만 원 초반 그리고 일단 75만 원 여기가 일단 거의 일단 좀 핵심적인 라인인데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거의 익절을 한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올청산 해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클리오입니다. 매수가는 23,2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클리오 오늘 주가 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2,500원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장중에 23,150원까지 고점 라인 터치하기도 했지만 바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상황은 어렵게 그 뭐랄까 그 23,000원대 일단 돌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수급적인 상황을 봤더니 수급적인 상황을 일단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일단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무래도 일단 수급 쪽에서 조금 매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일단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일단 그러네요. 이틀 동안 일단 매도가 들어왔고 개인에게 일단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 중이라면 다행히 10%밖에 안 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23,000원 넘지 못하면 비중 50% 정도 가감하게 던져주자. 그리고 일단 매수는 2만 원대를 노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리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페스입니다. 38,000원이 매수가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승은 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네페스 35,450원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들 일단 여기 보시면요. 7월 5일에 일단 고점을 쭉 연결해 볼게요. 예. 이렇게 보면 이제 그 34,000원대가 일단 골드 크로스가 난 지점에서 조금 더 올라온 지점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 33,800원만 지켜준다면 아마도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38,000원대 매도 가격을 한번 올 것 매수 가격이 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에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 33,000원, 600원을 일단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늘려서 엄청 많이 먹을 건 아니지만 37,000원과 38,000원은 비중을 또 축소시키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한번 살펴볼게요. 한화투자증권 매수가는 5,80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오늘의 종가 상황은 8%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5,33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두나무 관련주 그리고 뭐 기튼코인 관련주로 하나투자증권이 한창 오를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많은 조정을 받는 모습인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네, 우선은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걱정할 종목은 아닌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면서 또 증권 관련소의 네.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턴이 조금 나왔고 저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만약이라도 내일 아마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5,600원이나 5,700원대 다시 찍어주면 그때는 그냥 올청산 하시고 네, 다시 한번 내려오는 4,800원부터 4,000원 사이에서 일단 매집을 또 해서 다시 연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고식님이었었죠. 네. 네, 기억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고고식님은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인데 예. 이렇게 일단 보시면요. 요 추세선을 일단 한번 딱 그어주면 요 근처에서 올라가다가 추세선 근처에서 5,600원, 5,800원 이렇게 나오죠. 제가 볼 때 네. 5,600원이 5,700원이 일단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근처 오면 가감하게 싹 정리하고 다시 일단 매수 자리에서 또 기다릴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 때 유로스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